인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끔찍한 폭행 사건의 뉴스를 접했을 때 대한민국 모두가 울었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미래에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로서, 또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정책이 이 지경에 이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학부모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보육교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CCTV 확인을 통해 2차례 폭행 사실이 더 밝혀졌고, 폭행당한 아이뿐만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같은 반 아이들을 보며 폭행이 일상화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보육은 사회적 책임이자 국가적 과제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필요 예산이 570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박근혜 정부 최종 편성한 예산은 169억 원에 불과해 정부의 아동학대 근절 의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CCTV 설치 의무화와 아동폭행 사건 발생 교사와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열악한 보육교사 임금과 근무시간 개선, 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는 영유아 보육법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확충,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도 나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엄마들이 안심하는 보육 환경을 만들고 양질의 보육 대책을 만들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들이 참여하는 영유아 학대 근절 긴급회의를 오전에 개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게 2월 임시회에서 영유아 보육법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하며 말 못하는 아기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제 여야 대표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아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개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작 여야 대표 모두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는 추후 논의하자며 미뤘습니다. 제적 3분의 2가 넘는 230명의 국회의원이 공감하고 64%의 국민이 개헌을 지지하는데 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는 개헌특위 구성에 지지부진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쳐놓은 개헌 가이드라인에 새누리당이 발묶여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이번 비선 실세 인사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번진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은 개헌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얻어낸 9차 헌법 개정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잠재웠습니다. 2015년 현재도 공안정국 비선 실세의 횡행, 권력 암투와 각종 배후설 등 전국의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어려운 경제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헌의 결단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신뢰 회복의 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헌은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사명입니다. 개헌의 숙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유연화 정책이 발표됐는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외면하고 기존의 정규직조차 비정규직 하겠다는 대책임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00만 비정규직의 차별과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약속은 팽개치고 전 국민을 장그래로 만들겠다는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정규직의 과보로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는다고 하고 여당 대표는 정규직 초롱성으로 일자리 양극화가 초래됐다. 열악한 아르바이트 환경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는 망언을 하더니 노동자를 위해 존재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2년 더 일하면 정규직화 기대감이 커진다는 말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해결책으로 한 대답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비정규직 근원적 문제를 뿌리뽑겠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은 9%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어렵사리 취직해도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을 전전하고 있는데도 취업자 수가 최대를 기록했다며 자화자찬하는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 바랍니다. 정말 제대로 된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 국민을 장그래로 만드는 것이 아닌 비정규직 극복을 위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은 평균임금 50%를 올려주는 최저임금법,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법,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 등 8가지 일자리 법안을 마련해 진짜 대한민국의 장그래를 위한 법이 민생 법안을 이미 발의하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진짜 장그래를 위한 법들에 대해서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상임금 범위에 일할 상여금이 포함되게 됐다고 합니다.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일할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여금을 일할로 계산해 퇴직자에게 지급한 만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졌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무의 경우 가상금 산정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돼 그만큼 노동자 월급이 오를 수 있어 환영합니다. 휴가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곳은 아쉽습니다. 통상임금 개념이 법 해석적으로 확정되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의 개정 또한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